1916년 10월 31일 미국 플로리다의 크라운 은행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그날은요, 은행의 결산날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들로 은행은 붐볐고요. 이 때문에 은행을 찾은 사람들은요, 오랜 시간 동안 대기 시간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. 지금도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시간대에 잘못 맞춰가지고 가면은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딱 그 짝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은행에요, 하얀 복면을 한 은행 강도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. 이 범인은요, 은행 창구로 다가가가지고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어요. 그리고 그 종이에는요, 조용히 있으면 해치지는 않겠다.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눈 가리개를 씌우고 한 곳에 몰아넣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이에 은행 직원은요,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범인의 요구대로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눈 가리개로 다 가렸어요. 그렇게 은행 직원이 범인의 말대로 손님들의 눈을 다 가리자마자 이 범인은요, 다시 한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. 그리고 그 종이에는 있는 돈 다 꺼내서 내 앞에 쌓아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. 범인의 두 번째 지시는요, 돈 요구였습니다. 이날은요, 제가 제일 처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은행 결산날이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3배나 많은 3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. 은행 직원은요, 범인이 지시한 대로 1달러짜리부터 100달러짜리까지 약 2만여 장 더 넘는 지폐를 이 범인 앞에 쌓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2만여 장이 넘는 지폐가 범인의 앞에 옆에처럼 쌓였어요. 범인 혼자로는 전혀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폐의 양이었습니다. 그리고 연이어 이 범인은요, 또 한 장의 종이를 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. 직원 당신들도 눈 가리개를 하시오. 은행 직원들마저 모두 눈을 가리게 만든 거예요. 그렇게 범인을 제외한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, 눈이 가려진 상태. 이제 범인은요, 쌓아져 있는 이 돈을 들고요, 은행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이 범죄는 성공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이 범인이 탈출을 하려던 그 순간에 이 경찰들이 이제 은행 앞을 포위하기 시작한 겁니다. 눈치를 챈 거죠. 인질이 몇 명인지 범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던 이 경찰들은요, 은행 바로 앞에서 대기를 타면서 범인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어요.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? 갑자기 이 은행 안에서 한 발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탕! 뭐야, 지금 은행 안에 인질들 중에 누군가가 총에 맞은 거 아니야?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? 이 소리에 놀란 경찰들은요,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된다. 이거 인질들이 더 죽을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에 은행 안으로 바로 들이닥쳤습니다. 그렇게 들어간 경찰들이 은행 안에서 본 첫 광경은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던 다수의 인질들이었어요. 그리고 바닥에는요,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바보들아, 돈은 전부 내가 가지고 간다 라는 낙서까지. 경찰들은요, 우선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던 인질들의 눈 가리개를요, 먼저 다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안심을 하기 시작한 이 인질들은 경찰들한테 빨리 범인 잡으라고, 범인이 돈을 다 가지고 갔다고, 우리 죽을 뻔했다고, 경찰 뭐하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이 은행의 2층에서요, 또 한 발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탕! 그 소리에 놀란 경찰은요, 다시 2층으로 긴급하게 올라갔어요. 그런데 아니, 2층에도 눈을 가린 인질들이 있는 거예요. 아니, 지금 이게 뭐야? 그리고요, 범인은 이미 2층의 유리창을 깨고 자신이 사용했던 총과 복면만을 놔둔 채 도주를 한 뒤였습니다.
범인이 은행에서 가져갔을 돈 지폐 약 2만여 장 정도. 그 무게는요 100kg에 가까웠어요. 그 무거운 지폐를 들고 범인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. 그러니까 범인 잡는 거는 이거는 시간 문제다 라고 당시 경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무거운 걸 들고 얼마나 갔겠냐.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도록 범인의 그 조그마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. 경찰들은요 이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.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. 단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질들의 증언에 따라서 밝혀진 건 사건 당시 범인이 보인 이상 행동들 뿐이었어요. 인질들의 말에 따르면요, 당시 범인은요, 경찰들이 이 은행 앞을 막 포위를 하기 시작하니까 범인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눈을 가린 인질들을 모두 2층으로 올라가게 했다고 해요. 야, 너네들 줄 맞춰가지고 모두 다 2층으로 올라가. 그리고는 조용히 해, 무릎 꿇어 라고 얘기를 했고, 인질들이 당시 들었다는 이 발소리로 짐작을 해본 건데, 범인은요 이 인질들을 2층으로 모두 올린 다음에 무릎 꿇게 만들고, 그리고 나서 혼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. 그리고 30여 분 정도가 더 흘렀을 때 범인은 다시 2층으로 올라왔고요. 그리고는 무슨 일인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인질들 몇 명을 일으켜 세웠어요. 그리고는 다시 1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. 너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가.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 범인의 기이한 행동은 몇 차례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. 범인은요 무작위로 아무 인질들이나 골라가지고 인질들 몇 명을 1층으로 보냈다가 다시 반대로 1층에서 2층으로 보냈다가 오르락 내리락을 시킨 거예요. 몇 번을. 그리고 그 다음은 경찰이 본 대로 이 범인은 3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모습을 감춘 겁니다. 그 무거운 거를 들고. 경찰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100kg이나 넘는 그 무거운 거금을 그 짧은 시간에 들고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지?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건가? 막대한 돈과 함께 유유히 사라져버린 범인. 도대체 범인은 어떻게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사라졌던 걸까?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날 이 담당 수사 형사분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이 사건 후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. 형사분한테.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은 당시 이 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.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다시 범행 장소인 은행으로 온 경찰은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뭐야, 범인이 가져갔다는 그 돈 방금까지 은행 안에 있었구만. 이게 무슨 말인 걸까? 경찰의 포위 속에서 100kg이나 넘는 그 지폐를 든 채로 짧은 시간 마술처럼 사라져버렸던 범인. 인질들을 1층에서 2층으로, 2층에서 1층으로 쉼없이 움직이게 이동시켰던 이 범인의 기이한 행동. 도대체 범인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린 걸까요? 이 사건은요, 세계 범죄사에서 가장 화려한 범죄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.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. 이 사건의 전말은요, 이 사건이 발생하고 4일 정도가 흘렀을 때 은행 지점장은요, 이 은행을 다시 열기 위해서 사건 당시 범인이 바닥에 써놨었던 바보들아, 돈은 내가 전부 가져간다 라는 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 가지고 청소업자를 부른 거예요. 이거 지우려고. 그렇게 은행 청소 일을 맡기고 다음날 이 지점장이 은행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아니 낙서가 지워지기는커녕 바닥에 장판이 다 드러내져 있고요. 더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지점장이 낙서 청소를 의뢰하고 다음날 이 지점장이 연락을 받았었던 한 청소부가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은행에 도착을 했습니다.
그런데 그 청소부가 낙서를 지우기는커녕 갑자기 한 장 한 장 은행의 마룻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이 범인이 100kg에 가까운 산더미, 이제 지폐더미를 얇게 다 펴가지고 은행 바닥에다가 깔아놨던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은행 바닥에 이 지폐를, 이 종이를 얇게 깔아버리면 전혀 무겁게 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범인이 3만 달러를 마룻바닥 밑에 교묘하게 숨겨놨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지점장의 호출에 은행에 왔었던 청소부가 범인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남자는요,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날 이 은행을 찾아왔던 손님이었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은요, 은행 결산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만큼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자가요,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 일을 먼저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아, 나 이거 돈 좀 인출해줘요. 그리고 당연히 이때 은행 직원은요, 아, 줄 서세요.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?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로 열이 받아가지고 복면이랑 준비해 와서 다 털어버리겠다고 바로 그날 은행 화장실 가가지고 준비한 복면을 쓰고 총 준비해가지고 한 명의 손님에서 은행 강도로 돌변을 했던 거예요. 이 남자는요,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선 은행 바닥에 돈을 가득 쌓아놓도록 했습니다. 직원한테 내 앞에 돈을 쌓아라 라고 지시했잖아요. 그리고 인질 전원을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혼자 남아있는 1층에서 은행 마룻바닥을 뜯어내고요, 그 어마어마한 돈을 숨겼던 거예요. 그렇다면 범인이 바닥에 낙서를 한 이유는 뭐였을까? 자기가 바닥 뜯어내가지고 숨겼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낙서로 뜯어진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기도 했고요. 나중에 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청소부를 쓰겠지라는 생각에 후에 청소부로 위장해서 돈을 찾아가려고 바닥에 낙서를 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떻게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했던 걸까? 은행 정문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요. 2층에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. 창문으로 도주했던 걸까요? 하지만 총소리가 나자마자 1층에 있었던 경찰이 2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. 만약에 이 깨진 창문으로 도망을 간 거였다면 경찰들이 창문을 딱 봤을 때 뛰어가는 모습이 경찰한테 포착이 됐었을 것 같은데? 그 답은요,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요, 인질들이 느꼈었다는 범인의 희한한 행동 지시에 있었습니다. 범인은요, 인질들의 눈을 가린 채로 1층에서 2층으로, 2층에서 1층으로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거리게 만들었어요. 사람들은요, 눈을 가린 채로 몇 번씩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아까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김씨였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씨로 바뀌어있어.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. 거기다가 범인이 1층과 2층의 인질을 나누어 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. 은행 안에서 두 번째로 총소리가 울려 퍼졌었던 그때 범인은 도주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고요. 범행에 사용된 총과 복면을 버린 후에 인질들 틈에 들어가가지고 눈가리개를 하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경찰들이 2층으로 올라와서 딱 봤을 때 범인이 아닌 한 명의 인질로 보였던 거죠. 물론 아무도 그를 의심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. 한 명도. 세계 범죄사에서 완전 범죄, 지능적인 범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은행 강도. 이 은행 강도의 이름은요, 짐스 토플러. 이 남자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. 죽었겠죠, 지금은?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안 잡혔어요.
완전 범죄.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은행에 그냥 들어와서 새치기 하고 뭐 이런 것부터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직원이 기다리세요. 여기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?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순간적으로 다 계획을 짜고 실행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혹여나 완전 범죄인데 짐스 토플러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?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. 사건 발생 후에 이 지점장이 청소업체를 불렀고요. 그 청소업체가 돈을 모두 가지고 튀었으니까 그 청소업체에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, 경찰이. 근데 그의 이름이 짐스 토플러라고 나온 거죠. 하지만 그 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. 이 범행에 대한 전말 같은 경우도 이 경찰이 지금 이제 후에 계속 추론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한 것 같다고. 그래서 오늘은 세계 범죄사에 완전 범죄, 지능적인 범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